정부가 20억 로또 분양으로 알려진 레미안 원펜타스를 비롯해서 하반기 부정청약 실태조사를 시작합니다. 관련 사실이 공개된 이후 레미안 원펜타스에서는 부적격이나 당첨 포기로 약 50세대가 자녀 세대로 남았습니다. 시장에서는 부정청약 조사 등의 영향으로 당첨을 포기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강남권 로또 분양 단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공급될 신규 분양 현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당첨되면 20억을 벌 수 있는 레미안 원펜타스에서 무려 50세대나 자녀 세대가 나왔습니다. 특별 공급 29가구와 일반 공급 21세대로 알려지고 있고 1순위 청약 당시 9만 3천 명 넘게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527대1 기록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청약 가점 84점 만점자도 3명이나 나왔습니다. 또 최저 커트라인도 한개 타임만 4인 가구 만점인 69점 기록했고 나머지 유형들에선 전부 70점 이상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점수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국토부에 관련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등본상으로만 조부모와 부모님 등을 세대원으로 추가하는 위장전입 의심이 가장 많았고 국토부 관계자도 위장전입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금 조달 등을 포함한 주택법 위반 여부도 점검할 방침입니다. 실제 국토부는 수도권 인기 분양 단지에 대한 위법 사례 조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지난 4월 발표한 점검 결과에서도 부정청약 중 위장전입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기획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 불안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이며 강남 3구와 마용성을 시작으로 1기 신도시와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합니다. 집값 띄우기를 하지 말라고 경고한 정부는 강남 3구부터 집중 조사합니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 등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과 같은 시장 교란행위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시세보다 높게 거래하고 차익을 반환해서 집값을 띄우는 이른바 업계약 사례에 주목하고 집중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현장 점검반에는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과 금감원 등이 참여하며 올해 수도권 주택거래 전체를 대상으로 내년 4월까지 기획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서울 그린벨트와 인접지역 토지에 대한 이상거래도 조사합니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 사례로 통보된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서 자금 출처를 분석하고 탈루 행위가 확인되면 세무검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기준 연간 93만 건에 달하는 주택거래 신고를 조사한 위법 사례도 공개했습니다. 서울에서 20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를 매수한 이후 가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 불법 편법 증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많았고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도 나왔습니다. 또한 매수인은 법인의 기업 대출자금을 활용해서 자기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집을 구입했습니다.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최근 불안해지고 있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특단의 대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 설명회를 열고 매매 신고가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관찰되면 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포함한 플랜 B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투기적 거래가 심화되거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등을 지정하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선 부동산을 거래할 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갭투자도 불가능합니다. 현재 서울시는 강남과 서초 일부 지역과 국제교류 복합지구, 삼성동과 청담동, 대치동 등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 단위로 지정하면 주변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며 만약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면 구 단위로 넓게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 송파구 방이동과 오금동, 하남시 가밀동 등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올해 11월 서울과 수도권에서 신규택지를 발표할 예정이며 그 전에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추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최근 투자의 규제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 애플 보유 지분 절반을 팔았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경기 침체를 대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 상황도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리스크 해지를 위해 단기자금 의존도를 높이는 상황입니다. 워런 버핏은 올해 들어 보유하고 있던 애플 주식 지분을 절반 수준까지 줄였습니다. 애플 주식 대량 매도로 버크셔가 보유한 현금이 무려 377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가치 투자자로 유명한 버핏은 미래 성장성에 좌우되는 기술주 투자에는 소극적이었으나 예외적으로 애플에는 지난 2016년부터 막대한 투자를 이어왔습니다. 애플 주가는 2016년 이후 거의 10배 수준으로 폭등했고
애플 지분의 가치는 작년 말 버크셔가 보유한 포트폴리오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이번 대량 매각은 마땅한 신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최근 버크셔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분도 약 38억 달러 정도 처분하면서 시장에서는 미국의 경기 하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화랑세가 이어지던 미국 증시가 최근 이틀 연속 폭락했고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는 비관론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최근 회사채 상환에 집중하면서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신규 자금 조달보다는 부채를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사이 상환된 회사채만 3조 5천억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경기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장기자금 조달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불확실성과 동시에 경기 침체의 우려로 금리 인하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단기자금으로 버티면서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집값 전망에 대해서 중요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최근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 등에서 서울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계속 오를 것으로 받아들이는 심리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것인데 판단을 정확히 하면 좋겠다는 게 매수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해서 신규 주택 공급을 정상화하는 것이 서울 집값 하향 안정화의 최선의 대책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서울 집값 안정의 핵심 또한 공급 정상화인 셈입니다. 양질의 주택을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 등의 신속한 행정 인허가를 지원하고 신통기획으로 추진하는 모아타운 등의 패스트트랙을 도입했습니다. 서울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공사비 급상승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을 중재하는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고 서울형 표준계약서와 공사비 검증기관 확대 등이 대표적입니다. 최근 들썩이는 서울 집값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공급 부족이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3만 8천 세대와 내년 4만 8천 가구로 과거 10년 평균치인 3만 8천 가구 대비 부족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택 공급 지표 중에서 준공과 착공이 늘고 있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올해 5월까지 준공 실적이 18만 3천 세대로 작년보다 16% 이상 증가했고 착공 실적도 10만 6천 세대로 31% 이상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공급 개선을 위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정부가 목표로 하는 주택 공급 270만 세대는 인허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체감하기엔 크게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공급 물량으로 추진하는 54만 세대 또한 인허가 물량이며 일반적으로 주택은 인허가 이후 3년에서 5년 이상, 아파트 착공 이후 최소 2년에서 3년 이후부터 공사가 완료되고 입주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